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중국의 조용한 침공이라는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은 그 책의 저자인 클라이브 해밀턴 교수고, 호주 찰스턴 대학교 거기서 이제 교수를 하고 계세요. 근데 원래는 이분이 기존에 일하던 출판사들이 있었는데, 이 중국의 어떤 호주에 대한 전방위적인 침략에 대한 분석하는 연구하는 그런 이제 책을 출간한다고 하니까, 자기랑 오랫동안 일했던 출판사들도 중국을 공격한다니까 이제 겁이 나가지고 다들 거절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다행히 어떤 좀 약간 의로운 출판사가 앞장서 줘가지고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됐는데,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남 얘기가 아니죠. 오히려 호주보다 더 가깝고 지리적으로, 또 중국이 미국을 꺾기 위해서 태평양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1도련선, 2도련선 그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한반도를 반드시 중국은 장악을 해야 된다라고 그 중국 국가 전략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주 못지않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중국이 전방위적으로 침략을 해 들어오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가가 이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보통 중국이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주로 사용하는 수단이 그 이민이에요, 이민. 중국에는 남는 게 이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옛날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마오쩌둥이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미국을 점령하려면은 중국 뭐 여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잉여 인력 한 뭐 몇억 명을 미국으로 보내서 거기서 뭐 결혼시키다든가 미국 사람들이랑.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민을 보내버리면은 미국을 먹을 수 있다라고 그런 주장을 했다는 어떤 카더라, 그런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지금 화면 보시면은 저 뒤에 한국어 간판들이 보이네요. 또 앞에는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들고 있는 어떤 중국인들이겠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중국인들, 뭐 100만 명 넘는, 거의 막 90만 명, 100만 명, 그 조선족들을 합산한 숫자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이게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또 뭐 연변 향후회 보니까 우리나라네요. 여기도 향후회라고 하니까 뭐 해군 호텔에서 이렇게 저렇게 뭐 창립 대회를 열었는데,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중국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많은 기관에서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거를 저도 이제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자가 주장하는 얘기, 자, 이 교무판공실. 저 교무판공실이 뭐냐면은 중국 정부 산하, 그러니까 국무원 산하 조직인데, 국무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행정부예요. 그 정부예요, 정부. 이 교무판공실이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중국계, 그러니까 중국인이 아니라 중국계 주민들을 관리를 합니다. 예. 자, 교무판공실은 보통 이제 중국인을 세 가지 분류로 나누는데, 자, 첫 번째는 화교. 우리가 화교 그러죠, 화교. 저 교자가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 그 해외 교민할 때 그 교자예요. 그저 화는 중화할 때 화자. 저는 그 간체차를 많이 써가지고 번체를 읽으시는 분들은 저게 뭐 화냐 그럴 수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간체가 좀 편해요. 이제 번체를 못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원체 이제 간체를 많이 써가지고 이제 간체를 쓰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화교는 중국 국적을 가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그리고 두 번째 화인, 그 화른, 그 이제 중국인이라 그러죠. 그냥 그 보통 해외에 있는 중국인 자체를 또 화런이라고들 많이 표현해요. 중국 사람들은 그 해당 거주국에서 국적을 이미 취득해가지고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계죠. 우리나라는 보통 이 두 가지 구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또 한국 화교들은 좀 지위가 되게 이제 특이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 화교에 대한 방송하고 조선족 방송은 따로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이, 이제 이거는 이제 중국계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해당국에서 2세대 3세대 살고 있는 중국계, 우리나라에서 1세대 이제 산동 출신 화교들이 많이 건너왔잖아요. 그러면 그들 중에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화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화인이 되는 거죠. 근데 2, 3세대 화교 부모를 둔 이제 한국인들은 화이가 되는 겁니다. 화이. 예. 이거 이는 이제 중국 발음이고, 이 사람들 모두가 이제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중국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중국인들이라고 간주를 하고, 이거를 조직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해당국에 나가 있는 중국 외교 공관에서. 이 중국 이민에 대해서 이 저자는 이제 호주 사람이니까 호주와 중국 이민에 관련된 그 역사를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이 왼쪽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천안문 사태죠. 1989년 천안문 사태 때 저 탱크맨, 저 탱크를 가로막는 중국 어떤 시위자죠. 이때 그 천안문 사태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파급이 컸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밥 호크라고 당시 그 호주 총리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막 완전히 막 광장이 피바다가 되고 또 외신들이 실어 나르는 사진들이 있잖아요. 엄청난 인권 탄압과 그 잔인한 진압 광경을 본 이 밥 호크 총리가 특단의 결정을 내려요. 이 웃긴 게 뭐냐면은 그 당시 너무나도 그 참담한 광경을 보고 인도주의적으로 울컥해가지고 호주에 유학하고 있는 모든 중국인들에게 호주 시민권을 발급해줍니다. 저런 인권 탄압 국가에 중국 학생들을 돌려보낼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는 뭐 빵점이죠. 뭐 종교인이나 인도주의자로서는 뭐 어느 정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일 수가 있겠는데 국가 지도자는 냉정해야 되거든요. 감정적으로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근데 자기 감정이 휘둘렸다고 거의 막 몇만 명,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지금 알고 있는데 4만 2천 명이 즉각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또 이들과 가족관계인 중국인도 10만 명 가까이가 호주로 이주를 했습니다. 저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당시 그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숨겨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선 중국인 유학생 중에 4분의 3 정도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고 몇 달짜리 단기 어학연수 과정을 밟는 학생이었습니다. 또 이 학생들은 법적으로 일주일에 최대 2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뭐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중소기업들 조사해보면은 불법적으로 일하는 중국인들이나 조선족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약 10만 명의 검증되지 않은 적성 국민이 생긴 거예요. 호주에 유학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천안문 사태를 지지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가짜 그 천안문 시위 사진을 찍어가지고 난민 신청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민주 시위를 해본 적이 없는 애들이 이렇게 하면은 난민 통과가 된다더라 라고 이제 얘기가 나눠져가지고 친구한테 부탁해서 무슨 뭐 자유중국 이런 식으로 플랜카드 들고 이렇게 시위하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호주 난민청에다가 이제 제출하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쉽게 난민 지위가 돼가지고 영주권을 받고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호주에 자리를 잡은 중국 시민들, 약 중국계 국민들이 약 100만 명입니다. 지금 호주 인구가 땅덩어리는 우리나라보다 엄청나게 큰데 호주 자체 인구는 많지가 않아요. 2,500만 명밖에 안 돼요. 호주 인구가. 근데 2,500만 명 중에서 100만 명이나 되는 중국계 주민이 있다는 얘기는 그 25분의 1이라는 적성국 국가 국민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호주는 굉장히 지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과. 자, 이거는 그 우리나라 사진이죠. 2008년 그 올림픽 성화봉송 당시 그 중국에서 중국 학생이 한국에 있는 한국 주민 그 시민들 인권 단체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티벳이나 파룬궁처럼 종교 단체 망명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물질 투척을 하고 우리나라 의경들을 폭행을 하고 그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당시 사건을 기억을 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그 잘 찍은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떤 표정이라든가 패션 센스라든가 굉장히 어떤 뭐랄까 중국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지는 그런 사진인데 굉장히 잘 찍힌 사진이죠. 그때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은 저는 당시에 상하이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 이제 제가 방학 때 잠깐 한국에 돌아와 있었어요. 저도 중국에서 이제 유학을 했던 사람인데 근데 한국에 이렇게 중국인이 많았나 엄청 놀랐어요. 제가 그때 거의 뭐 올림픽 공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시청 광장까지 중국인들이 길을 가득 채워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저렇게 숫자로 밀어붙이니까 아나무인이 된 거죠. 그래서 곳곳에서 막 사람들 폭행을 하고 무슨 막 오줌 같은 거 페트병에 담아가지고 테러하고 뿌리고 의경들 폭행을 하고
그랬는데도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엉망인 거죠, 나라의 상태가. 그리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직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중국인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게 중국 대사관이 조직적으로 한국에 온 중국인들에게는 휴대전화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뭔가 중국과 관련된 시위를 할 때는 동원령을 내린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동원령을 내리면 저렇게 모집이 되는 거죠. 예, 그것도 이제 다 국무원 산하 교무판공실이 하는 일이고 우리나라에도 그 교무판공실이 있어요. 예. 특히 이제 조선족 관련돼 가지고 조선족 단체들도 교무판공실의 지휘를 받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이거 옆에 사진은 보면은 원체 이제 중국인들이 불법 체류로 와가지고 싼 값에 노동력을 제공을 하니까 이제 호주 왼쪽 사진은 호주 이제 노조에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이제 사진들을 보면은 호주 정치인들이라고 하는데 다 그 이제 저자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차이나 머니를 먹은 사람들. 예. 그래서 호주에서도 이 어떤 정치인들과 중국 정부의 유착관계, 정치인, 언론, 학자, 그리고 재계, 군인들, 중국 정부와 계속해서 붙어 사는 사람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옆에 오른쪽 사진은 우리나라 대림동 이제 조선족들 거주지인데 우리나라도 조선족들이 건너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동포법이라고 이제 어떤 거주하고 이주해 오는데 많은 혜택을 줍니다. 조선족들에게. 그러니까 한국인들보다 월등히 좋은 조건으로 거주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또 저가의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어떤 식당 노동 같은 거는 거의 다 이제 조선족 아줌마들이 독점을 하잖아요. 심지어 그분들이 편을 먹고 뭐 한국 아줌마를 괴롭혀서 내쫓는데요. 그래서 식당 하나를 먹어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건물도 사고. 이제는 조선족이 과거 같지가 않아요. 옛날보다 돈이 많아졌습니다. 조선족 방송도 제가 나중에 한번 찍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족 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조선족에 대해서 또 왜 우리나라가 조선족을 이렇게 혜택을 주면서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국가 전략적인 관점에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따끈따끈한 며칠 전 뉴스인데 치매노인 통장에서 12억원 빼돌린 조선족입니다. 그러니까 6년간 간병을 했던 지인이래요. 잘 알고 지내던.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물론 뭐 모든 조선족들이 그러진 않겠지만은 하여튼 굉장히 얄밉죠. 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뭐 한국의 어떤 국부를 야금야금 갉아 먹어가지고 저 12억원도 대부분 그 중국에다가 송금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 12억원이 또 우리나라 국민의 한 개인의 재산이 중국으로 그냥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분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도 또 이민에 관련해 가지고 또 국적 취득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고. 이거는 그렇게 이민 온 중국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자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이거는 그 호주 허드슨빌인가? 잠시만요.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허스트빌이라는 도시의 시청에서 열린 중국 그 인민해방군 퇴역자 동호회가 만든 조직이에요. 이게 정식 명칭이 뭐냐면은 2015년 8월 호주 중국 퇴역군인 협회 Australian Chinese Ex-Services Association 그러니까 호주 제8군을 조직했습니다. 얘네들이 호주에서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는 중국 국적자도 있을 거고 호주로 건너와서 호주 영주권 취득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호주 국민이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호주에 와가지고 호주 국가에 충성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나고 자란 모국인 중국에 충성을 하기 위해서 호주 제8군이라는 인민해방군을 조직을 해가지고 그 기념식을 지금 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군복도 저렇게 다 차려입고. 저자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이거는 또
중국 정치인이 방문했을 때 해당 협회 이제 회장이 자기네 웹사이트에다가 올린 글귀예요. 중국 국기가 이제 시드니를 점령한 오늘 그 당시 이제 시드니에 저 2015년 행사 1년 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번 모였어요. 2017년 3월이구나. 2017년 3월 리커창이 이제 시드니에 방문했을 때, 리커창 중국 총리가 시드니에 방문했을 때 많은 중국인들이 시드니를 점령해가지고 그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환영 시위 뭐 그런 걸 한 거죠. 위력과시를 한 거죠. 위력과시. 중국 국기가 시드니를 점령한 오늘 수많은 중국인이 비를 맞으며 기다렸다. 시드니 중심 상업지구를 가득 채운 검은 머리와 노란 피부, 붉은 국기의 물결을, 이거는 그 호주 제8군 그 인민해방군 제8군 협회장이 쓴 글이에요. 제가 이거는 이제 뒤에 있는 주석에서 홈페이지가 있어가지고 찾아보려고 검색을 했는데 다른 건 다 링크가 걸려있는데 이거는 삭제했나 보더라고요. 못 찾겠어요. 링크가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아시아계 이민자들 특징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미국 이민들 많이 가잖아요. 보통 미국 이민 가서 한국에 대한 어떤 애정이라든가 그런 걸 간직을 하고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나라 그 교민들이, 아니 교민이나 혹은 이민자들이 미국 정부에 반대하는 군사 조직을 만들진 않잖아요. 그런데 중국계 주민들은 호주에 이민을 가가지고 군사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언제든지 유사시에 자기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저자가 그걸 보면서 정말 중국과 호주가 무력 충돌이 일어났을 때 저 사람들이 어느 편에 설까, 그게 두렵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남 얘기가 아니죠. 예. 이게 뭡니까? 올해 있었던 일인데 2021년 6월쯤에 있었던 일이에요. 올해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라고 하죠. 예. 저 뒤에 보면은 풍선 2021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제한동포총연합회라고 조선족 단체인데 문화대혁명 시절 홍위병들 복장이에요. 이건 심지어 팔로건 시절도 아니고 문화대혁명 시절 모택동에게 충성했던 홍위병들 복장입니다. 그거를 조선족들이 입고 이 북을 치고 이제 행사를 하고 있어요. 한국 땅에서. 뒤에 이제 플랜카드 보면은 제한 중국 동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짜이한 중국 동포. 그러니까 한국 땅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한국 땅에서. 예. 또 얘기 들어보면은 대다수 조선족들이 저런 건 아니고 또 많은 조선족들이 저렇게 극성적인 친공산당 조선족들을 혐오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저럴수록 한국인들이 더 조선족을 싫어하는데 왜 저렇게 어그로를 끄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또 이제 저자가 경고하는 것 중에 이민 말고 주로 기술 침투로 이제 중국이 어떤 나라를 침략할 때 기업들을 이용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중국에는 민영기업이 없습니다. 예. 예, 중국에는 절대 민영기업이 없어요. 모든 기업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민영기업인 것 같아도 안에 보면은 공산당 그런 어떤 정치 조직들이 다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 기업체 사장님들은 안일하게 생각을 하죠. 그냥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요식행위인가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걔네들이 실세예요. 네, 걔네들이 그 기업 실세고 중국 기업들은 국가가 명령하는 대로밖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틱톡이나 뭐 화웨이나 뭐 제트팅이나 그런 거 다 이제 중국 기업으로서 뭐 백도어 문제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문과충이라 가지고 그런 그 백도어 이런 거 개념을 잘 몰라요. 도대체 무슨 원리로 해킹을 하고 그런 건 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뭐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뭐 백도어 문제 때문에 지금 뭐 미국이나 뭐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에서 지금 퇴출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뭐 LG U 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LG U 플러스를 경계를 하는데 저도 그래서 그 LG는 이제 U 플러스 쪽은 쳐다도 안 봐요. 예. 그래서 좀 불안하잖아요. 저의 개인 정보가 중국 기기를 사용할 때 나간다는 거. 예. 제가 무슨 어디에 가서 밥을 먹고 어디 가서 누굴 만나고 또 무슨 문서 메일을 보내고 업무적으로 그런 거를 중국 사람들이, 중국 어떤 유사시의 중국인들이 저를 조사하고 싶은 중국 정부 당국자가 언제든지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꺼내볼 수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면 위로 올라갈 정도의 인물이 될 때
그게 굉장히 불쾌한 일이죠. 틱톡도 마찬가지고, 틱톡도 저는 안 쓰는데 깔지도 않았어요, 휴대폰에다가. 굉장히 이제 젊은 애들이 많이 하죠. 예. 특히 이제 뭐 여자애들이 이제 자기 뭐 잠깐 쇼트샷 그걸 뭐라고 하죠? 짧은 영상, 쇼트클립인가? 그거를 이제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거기 가서 같이 놀고 싶잖아요. 그래서 젊은 애들, 어린 애들, 학생들이 틱톡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어떤 예쁘고 멋있는 모습 찍어서 공유하고 하는데, 그게 차곡차곡 모이는 거예요, 자기의 데이터가 중국 정부에다가. 저는 이제 그래서 굉장히 중국 회사라 그러면은 특히 기술 회사들 많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인데, 제주신화월드죠. 제주신화월드. 제주도에 있는 가장 큰 리조트 회사입니다. 예, 이게 중국 회사예요. 예. 이 회사 발상지가 안후이성인데, 상장을 이제 홍콩에다가 상장을 해가지고, 예, 홍콩 회사라고들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 홍콩 증시, 항생제 증시에다가 상장을 한 거지, 회사 자체는 중국 회사예요. 100% 대륙 회사고. 제가 왜 그렇게 잘 아냐면은, 예,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회사가 중국 공산당하고 많이 관계가 돼 있어요, 이 회사도. 예.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기 많이 가서 놀러 가죠, 제주도 갈 때. 그래서 보통 카지노, 또 무슨 놀이공원, 그리고 워터파크, 이렇게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아마 뭐 최대급으로 지금 평가받는 호텔 리조트인데, 저는 여기 있는데 거의 다 가봤어요. 여기 뒤에 가면은 그 저택들이 있어요. 6채 진짜 대형 저택들, 뭐 유럽에나 있을 것 같은. 여기도 다 고급 빌라들이고, 저는 여기 다 들어가 봤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잘 해놨어요. 예. 근데 여기 회장 이름이 앙지해 회장이라고, 양즈후이, 이제 중국어로는 양즈후이고 이제 한국어로는 앙지해 회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뭐 카더라, 그냥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후진타오 라인이었나 장쩌맨 라인이었나,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한번 체포당해요, 중국 공안한테. 그러니까 오랏줄에 매여가지고 중국에 잡혀갔다가 풀려났어요. 그때 이후로 말 잘 듣게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집에 시스템이 바뀐 거죠, 시진핑이 집권을 하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도 좀 불이익 받은 게 있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차차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책에서 저자가 굉장히 중점 있게 설명을 했던 기술 기업 가운데 하나가 하이크비전이라는 CCTV 제조업체예요. 이 하이크비전이 뭐냐, 뭐랄까, 중국에서 CCTV만 전담적으로, 근데 또 이게 또 군사기업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도 뭐 백도어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퇴출되고 있고, 옆에 뉴스를 보시면은, 이거는 뭐 석주원 기자, CCTV 뉴스라는 신문이 있더라고요. 그 기자가 쓴 기사인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또 뭐 영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도 뭐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뭐 네이버에다가 치면은 저렇게 가격대가 다 나오죠. 굉장히 이제 저가의 CCTV 감시 카메라라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사서 쓴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여기도 그런 어떤 백도어의 위험성이 있다면은, 특히나 이제 만약에 하이크비전 업체가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어떤 계약을 따낸다면은, 국정원이라든가 뭐랄까 기무사령부라든가, 기무사령부는 지금 없어졌나요? 좀 기억이 안 나네. 아니면은 뭐 청와대, 각종 뭐 1급 대외비를 다루는 그 국가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입찰해가지고 하이크비전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설치하고 있다면은 굉장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저는 이제 공무원도 아니고 그런 쪽 갈 일이 없으니까, 행여나 영상을 보시는 공무원 분들 중에 저렇게 하이크비전 딱지가 있는 감시 카메라를 봤다 그러면은, 이거는 공론화를 좀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또 이제 저자의 어떤 인사이트 중에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외국과 무역전쟁을 할 때 경제적으로 피해를 조금 입더라도 생각보다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번에 보시면은
중국 정조에서 그 홍수가 났잖아요. 홍수가 나가지고 뭐 스물 몇 명이 죽었네, 아니네, 6천 명이 몰살당했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은 웬만해서는 인명피해나 아니면은 서민들의 경제적인 고초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예. 그 자본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은 중국을 굉장히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나중에 홍콩 시위 관련해서도 한번 얘기를 할 텐데, 홍콩 시위에서 이제 캐리람 장관이 시위대의 요구 조건을 다 수용하진 않고 송환법 폐지만 해가지고 일단 한 발 물러섰던 적이 있었죠. 그때 국내 언론 중에서 좀 함량 미달인 사람들이 막 그런 막 얘기를 했어요. 뭐 호주에서 뭐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했다 그러면서 무슨 방송을 찍었는데, 중국을 정말 모르는 소리고, 그거는 진짜 갈라치기 한 거죠. 예. 거의 몇 달 동안 호주에서 시위가 일어나니까 시위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피로도가 이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건파 시민과 과격파 시민을 갈라치기 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 송환법 폐지를 해주고, 그리고 과격파들을 단번에 이제 일망타진했던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옛날에 페이스북에다가 그거 관련해서 논평을 한번 썼던 적이 있습니다. 제 말대로 됐어요. 그거는. 예. 제가 그건 100% 맞췄어요. 예. 그리고 캐리람 장관은 절대로 자유로 사퇴할 수가 없다. 그것도 제가 한번 맞췄었어요. 옛날에. 예. 그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중국 정부의 정치 철학에 대해서, 통치 철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기업 간의 어떤 무역 싸움, 경제 싸움에 대해서, 경제적인 충돌에 대해서 저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중공이 집권한 중국의 성격을 민주주의 국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 중국은 전략적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기꺼이 경제적 고통을 감수한다. 예. 그러니까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의 일자리를 잃어도 중국은 그게 티가 안 나요. 예. 예. 100만 명, 200만 명 규모의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도 전혀 티가 안 납니다. 인터넷도 통제가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의 어떤 눈물이나 아픔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중국 정부는 흔들리지 않다 보니까, 민주주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FTA 할 때 농민들이 시위하는 거 보세요. 한 줌도 안 되는 농민들, 좀 농민들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적인 체감을 좀 표현하자면은, 정말 국민들에 비해서, 전체 국민에 비해서 한 줌도 안 되는 분량의 농민들이 그 FTA 막으려고 시위할 때 정권이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예.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약점이죠. 예. 단 10,000명, 20,000명의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을 신경을 써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양보를 해줘야 되고, 근데 중국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피해를 입더라도 오히려 장기전, 지구전을 하면 우리가 이긴다라는 어떤 중국 사람들의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과 중국 정부와 어떤 전면적으로 충돌을 할 때는 적어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론도, 그 여론 응집력도 한 못해도 70%에서 80%까지는 통합되어 있어야지 우리도 맷집 가지고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설프게 덤볐다가는 중국은 그냥 이제 유유자적하게 지구전을 즐기면서 자국 인민들이 얼마나 죽어도 상관이 없이 작은 나라 하나 정도는 중국이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반중 그런 유튜버들이 뭐 중국이 뭐 얼마 손해봤다, 뭐 철광석 때문에 얼마 손해봤다 그러면서 무슨 일희일비하는 그런 기사들을 쓰거나 아니면 영상을 찍는데, 중국은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그런 관념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중국이라는 나라를. 예. 이거는 2012년에 컨테이너 150개에 실린 필리핀 바나나가 이제 중국 항구에서 그냥 쌓여가지고 다 썩어버렸어요. 예. 스카보로 암초, 그 남중국해에 있는 스카보로 암초에서 그 필리핀과 중국이 영토 분쟁이 일어나니까 보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모든 피해는 필리핀 바나나 노동자 20만 명에게 돌아갔어요. 그러면 또 이 20만 명은 빨리 이거 해결해 달라고 시위를 하겠죠. 예.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생계가.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받는 피해는 굉장히 크게 들어와요, 데미지가. 근데 저렇게 전체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받는 피해는
의외로 우리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치명상을 입힐 수는 없습니다. 또 저자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술 도둑질. 미국이 한 해에 IP 절도로 손해보는 경제적 가치가 6천억 달러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6천억 달러.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무역전쟁을 했던 거죠. 이거를 막아달라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해달라, 당연한 요청을 했는데도 중국이 굉장히 시간을 오래 끌었어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과 미국의 어떤 티키타카를 보면은 중국이 뭘 약속하는 듯 싶다가 계속해서 시간을 끄는 게 있어요. 그건 또 나중에 제가 방송을 한번 찍어 볼게요. 그게 바로 지구전이에요. 지구전. 중국 공산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5년에서 4년이면은 정권이 바뀌니까 우리가 버티기만 하면은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다행히 바이든 정부는 그 중국이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게 또 트럼프 못지않게 반중이죠. 그러니까 그 반중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또 전직 FBI 사이버 범죄국장이 미국 기업이 10년 넘게 이제 진행했던 10억 달러 상당의 연구 결과가 하룻밤 사이에 도둑이 맞았다고 해요. 10년 동안 매년 1억 달러를 부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기술을 만들었는데 중국 해커가 하룻밤 사이에 그걸 도둑질해 간 거예요.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10억 달러가 네 집 애 이름도 아니고. 또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산업 스파이나 군사 스파이 혐의로 수십 명을 기소했고, 기소된 사람 대부분은 중국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과 관련해가지고 이민을 통한 공격, 잠식, 영토 잠식, 그리고 또 기술 도둑질, 또 정치인 학계 이런 데다가 연주를 맺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자가 굉장히 상세하게 분석을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그 이제 중국의 조용한 침공을 읽으면서 느낀 게, 한국도 만만치가 않다. 한국도 호주가 겪은, 이 작가가 소개했던 거의 모든 일들을 겪었죠. 사드 미사일 배치를 했을 때 롯데마트가 이제 중국에서 퇴출당하고, 한한령을 내려가지고 한국 미디어 산업이 완전히 이제 중국에서 퇴출당하고. 그러니까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중국은 자기에게 피해가 안 가는 보복 카드만 꺼내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은 주로 중국에다가 반도체라든가 주요 부품들을 수출을 하고, 중국은 한국 부품이 없으면은 완제품을 못 만듭니다. 주로 이제 중국이 만드는 제품들은 한국에서 주요 부품을 수입해서 완제품을 만들면은 그 완제품은 미국에다가 갖다 팔게 돼 있어요. 중국에서 소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소비가 돼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뭘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뭐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경제도 우리가 갑이고, 사실은 우리가 정말 마음만 먹고 반도체 수출을 막아버리면은 중국은 정말 그거는 치명상을 입힐 수가 있는 거죠. 중국 경제 구조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수출한 제품의 완제품이 중국에서 소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으로 수출돼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소비가 되니까, 죄송해요 말이 이렇게 넣었는데, 우리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중국 시장에 대한 그 의존도가 뭐 20%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20%의 최종 그 종말 단계 소비 시장이 미국이에요.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의 시장 의존도는 미국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좌파 언론들이나 아니면은 제대로 이 경제 구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무슨 뭐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미국보다 높다라고 그 거짓말을 국민들한테 주입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에도 과연 차이나머니가 뿌려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중국의 조용한 침공에 대해서 책 리뷰를 해봤는데, 우리 국민들이 좀 그 중국과에 있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또 경제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면은 중국이 자잘한 보복을 할 때 국민 여론이 뒤집히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중국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행정부가 더 담대하게 국민들을 믿고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 눈치를 보면서 국민과 정부의 어떤 민심 이반이 생기면은 중국의 어떤 저런 농락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들은 많이 이제 확산이 되고, 또 우리 국민들 모두가 좀 지식적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중국과 어떤 결정적인 한판 승부를 할 때 좀 맷집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책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